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삼성병원에서 비뇨의학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영희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좋은 삼성병원은 결석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하고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쓰는 레이저 기기는 전국에서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초로 도입하였고, 부산에서는 전체적으로도 가장 최초로 도입한 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로 결석에 대한 이해와 결석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로 결석의 치료법과 각각의 치료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로는 소변 요자에 길 노자를 합쳐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소변에 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소변은 콩팥에서 만들어지고 요관을 지나서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데, 콩팥, 요관, 방광, 요도, 이 전체를 요로라고 합니다. 요로 결석은 말 그대로 요로에 생기는 돌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석이 발견되는 위치에 따라서 신장 결석, 요관 결석, 방광 결석, 요도 결석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지만 모든 결석은 처음에는 신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결석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결석 성분에 따라서 칼슘석, 옥살산석, 요산석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32만 명 정도가 결석에 걸립니다. 실제로 유병률은 11에서 1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결석을 갖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장 결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석은 타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소변에 결석 성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칼슘이나 옥살산 성분이 많으면 결석이 잘 생깁니다. 신장에는 소변이 분비되어 요관으로 내려가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신우라고 부릅니다. 신우벽에 처음에 결정이 생기는데요. 이 결정은 신장벽에 붙어 있습니다. 조그맣게 생겼다가 이게 점점 커지는데, 커진 결석이 어느 순간 떨어져 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다가 요관이라는 좁은 데를 통과해서 방광으로 가는데 요관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에선 소변을 계속 만드니까 걸린 데 위에는 요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즉, 결석이 통증이 유발하는 원인은 결석이 돌아다니면서 끓거나 그래서 아픈 것이 아니고, 결석이 소변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폐색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통증 위치는 대부분 등, 허리 쪽이나 아랫배 쪽으로 이렇게 생기는데요.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밤에 생기면은 응급실 오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 외에도 통증이 없더라도 혈뇨나 배뇨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 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왔는데 결석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통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손이 매기는 좀 애매한데요. 실제로는 화상이나 암성 통증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5대 통증 안에 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분의 경우에는 애 낳을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통증 때문에라도 방치할 수가 없고요.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요로 감염은 복합 요로 감염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기관인데, 만들어진 소변이 결석 때문에 막혀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콩팥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증상을 들어서 결석 의심이 되면은 바로 CT를 찍습니다. CT는 결석 진단율이 95% 이상이고, 그 외에도 엑스레이, 소변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석 치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 두 번째는 체외 충격파 세속술, 세 번째는 수술입니다. 약물 치료는 결석이 크지 않을 때 결석 배출을 촉진시키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고, 결석이 5mm 이하의 결석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결석이 작을 때는 성공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결석이 커서 약물 치료도 되지 않을 때는 체외 충격파 세속술이나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체외 충격파 세속술은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돌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요관은 좁은데 돌이 커서 통과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돌이 깨지면 작아지니까, 그래서 소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배출되게 하는 것이 체외 충격파 세속술입니다. 장점은 몸이 편합니다. 어디 입원할 필요도 없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는데, 단점은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시술을 한 다음에 그래도 성공되지 않으면 결국 수술로 넘어가야 됩니다. 결석이 커서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거나 또는 체외 충격파 세속술로도
배출되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상처도 나지 않고요. 장점은 거의 한 번에 결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입원도 해야 되고 마취도 해야 되는, 그래서 약물 치료나 체외 충격파 세척술보다는 그래도 몸에 부담은 좀 더 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요관 결석의 경우는 거의 다음날 퇴원하게 되고요. 신장 결석의 경우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수술 다다음날 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각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석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cm까지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긴 합니다. 그 이상 크기 결석은 내시경 수술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경피적 신절석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을 권합니다. 옆구리 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직접 신장에 접근해가지고 결석을 깨서 빼는 수술인데요. 내시경 수술보다는 그래도 몸에 좀 부담이 갑니다. 콩팥의 기능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석을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내시경 수술을 불가능한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요관이 완전 폐색이 돼 있거나 아주 좁아서 내시경에 통과를 못하거나 요관이 많이 꼬여 있어서 역시 내시경에 통과를 못하는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할 수가 없겠죠. 또한 결석이 너무 커서 내시경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관이 좁으면 풍선 확장술을 해서 내시경이 다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관이 꼬여 있으면은 유도철사를 넣어서 내시경을 일자로 만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석의 크기가 3cm로 가면은 3mm짜리 결석이 10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0개의 결석을 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결석의 크기도 내시경으로 할 수 있냐 없냐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결석은 일단 통증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석이 긁거나 찔러서 아픈 것이 아니고 막아서 요관이 늘어나는 게 문제인데요. 늘어난 요관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통증과 관련된 물질인데 굉장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결석이 소변 나가는 길을 막고 있으면 소변이 내려가지 못하고 고이게 됩니다. 흔히 고이물은 썩는다고 하죠. 고에는 소변에 염증이 생기면 신우신염이 되는데 결석 때문에 생긴 신우신염은 폐혈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구리를 통해서 관을 넣어가지고 직접 소변을 빼줘야 되는 등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결석이 발생하게 되면 결석이 요관 벽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요관이 좁아져가지고 요관 협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관 협착이 생기면은 요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작은 결석도 걸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수술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석은 체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생기는 사람은 계속 생깁니다. 대체로 1년에 한 15%, 5년에 50% 이상 재발을 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거나 짜게 먹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더 재발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좀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 식습관하고 음주가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때문에 요로 결석이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네, 계절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여름에 결석 환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더운 지역의 나라에 결석 환자가 많습니다. 땀이 많으면 결국 체내 수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분 섭취를 하더라도 소변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석이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 체외 충격파 세척술, 수술 모두 보험 적용이 됩니다. 환자의 부담이 굉장히 적은데요. 요관경화 재석술 경우 입원비, 수술비 다 합쳐도 환자 부담금이 60에서 7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진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하는 분들은 초음파만 검진을 해도 되겠습니다. 큰 결석의 경우는 초음파로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소변을 묽게 만들어서 결정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덜 짜게 먹어서 우리 몸을 좀 싱겁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도 영향을 주지만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로결석의 끝은 결국 신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요로결석은 모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간이든 콩팥이든 심장이든 우리 몸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병을 방치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검진은 꾸준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만큼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